19-6절에 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류 도선이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데, 특히 이 도선의 모양이 가장 간단한 형태인 직선 도선인 경우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면 516페이지 가보면 이 B번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전류도선이 이렇게 이제 위로 흐르는 전류도선이 있을 때, 이때 이 주변에는 이 평면에, 수직한 평면에 특히 이제 방향은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공간적인 분포를 보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이 도선에 가까운 곳에서는 자기장이 강하지만 이 도선으로부터 먼 곳에는 자기장이 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선 사이 거리가 좀 이제 멀수록 이제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나침반을 뒀더니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이제 접선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기장의 접선 방향이 그 위치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요 이제 접선들을 다 이어서 이제 선이 원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의 자기장의 세기,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R에는 반비례하고 이 전류에는 비례합니다. 여기 이제 프린트가 잘못됐는데요. L이 아니라 이제 I가 돼야겠죠. 여기가 I가 되는 거예요.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되는 요식을 꼭 기억을 하세요.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때 이 비례상수로 보이는 이 뮤제로를 자유공간의 투자율이라고 하면서 그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테슬라 곱하기 미터 나누기 암페아, 이런 형태의 단위가 돼요. 이렇게 이제 단위가 되는 건 뮤제로에 대해서 정리하면, 뮤제로는 I 분의 2파이 R 곱하기 B,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이게 테슬라고 여기 미터고 여기 암페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위가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들 계속 이어가 보죠. 자, 쭉 넘어가면 그때 이 자기장의 방향을 설명하는 그림이 19-22번 그림이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위로, 특히 오른손 위로 했을 때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하고 같게 이제 일치시키면 이 네 개의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그 주변의 자기력선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나사의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또 뒤에 내용을 쭉 보시고 여기 예제 19-6번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공식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5cm.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값을 0.05를 이렇게 넣어주고, 전류가 2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제로 넣고 계산하면 8 마이크로 테슬라, 이런 값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암페어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암페어 법칙이라는 건 이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또는 어떤 전류 도선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구하는 어떤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방금 전에 봤던 우리 직선 전류 도선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구하는 과정과 이제 과정 그 내용은 같은데, 그 수학적인 어떤 방법을 이 암페어라는 사람이 이 암페어 법칙으로 정리를 좀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암페어 법칙은 바로 이런 요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B 도트 DL의 적분, B 도트 DL이라고 하는 건 자기장과 어떤 경로예요. 경로.
자기장 어떤 경로 요 위치에서 미소길이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곱하는데 전체 경로에 대해서 그 전체 경로가 닫혀 있는 전체 경로죠. 폐 경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값은 그 내부를 흐르는 전류, 그 경로 내부를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게 되고 그 비례상수가 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그림을 그냥 보도록 하죠. 이제 그림 19-25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서 봤던 그림하고 동일한데요. 전류 도선이에요. 직선 전류 도선이고 근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의 자기장이 얼마냐 그러면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데 B.DL을 를 구할 수 있는 경로죠. 그런데 닫힌 경로입니다. 그리고 뮤제로 I 이렇게 이제 암페어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B를 구하려는데 이 거리가 일정한 그죠? 거리가 다 똑같은 거리에서는 자기장이 세기가 다 동일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가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와서 B 곱하기 인테그랄 dl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dl은 우리가 거리가 같은 경로를 잡았기 때문에 즉 원의 경로를 잡았기 때문에 이 경로 전체는 그냥 2파이 r이 되는 거죠. 2파이 r. 자, 그래주면 우변은 그대로 내려오는데요. 뮤제로 곱하기 그 내부를 흐르는 전류를 했으니까 그냥 i가 되겠죠. 따라서 b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돼서 왜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 값이 나오는지를 물론 2파이 r분의 뮤제로 i죠. 나눠주면 그걸 이제 암페어 법칙으로 설명을 이제 한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대부분의 또 다른 이제 자기장 구하는 문제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용한 문제가 예제 19-7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예제는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안쪽 도선은 위로 전류가 I1이 흐르고 바깥쪽 도선은 여기 테두리로 감싸고 있는 도선인데 아래쪽으로 I2가 흘러요. 이런 걸 이제 이 원의 축은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축 도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I1이 3A, I2가 1A가 되는데 안쪽 그 사이 공간에서 0.5cm 되는 곳에 자기장을 구하고 바깥쪽 1.5cm 되는 곳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은 여기 이제 이렇게 요만큼 거리 떨어진 요만큼이죠. 그랬을 때 이 경로를 이렇게 이제 원의 경로를 잡으세요. 원의 경로를 잡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B.DL의 적분인데 이걸 일정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로를 대칭 경로를 잡는 거죠. 이 선을 지나는 그 주변의 대칭 경로는 그냥 원밖에 없어요. 이거 역시 B 곱하기 2파이 R이 되는 거고 그때는 이 2파이 R에서 R 안으로 잡아줘야겠죠. 그러면 뮤제로 I가 되는데 이 내부를 지나는 경로 내부를 흘러가는 지나가는 전류기 때문에 여기서 I1이 돼야 되죠. 이런 형태로 구해지는 거고 여기 R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R 밖의 경로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하지만 내부를 지나가는 전류는 그때는 I1은 위쪽으로 가고 I2는 아래쪽으로 가니까 이 전체 내부를 흐르는 전류는 I1 마이너스 뭐 I2 이런 형태가 돼야겠죠.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그 B를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자세한 과정은 교재에 이렇게 예제 풀이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고리 문제는 시험 문제에 꼭 하나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출제하겠어요? 19-7번 문제를 중간고사 문제에 출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7절에 가면 전류 고리와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그랬는데 어쨌든 전류 직선 도선 말고 이제 다양한 전류 도선이 있을 수 있어요. 원형 전류 도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류 고리 대개는 별 말이 없으면 이제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즉 전류 고리죠. 전류 고리가 만드는 자기장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결론만 보자면, 이제 반지름이 필요해요. 반지름, 그죠? 반지름이 필요한데, 이렇게 여기 공식이 나와 있죠. 19-17번 식을 보게 되면 2R분의 뮤제로 I라는 자기장이 중심에, 고리 중심에서, 물론 다른 지점에서도 자기장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고리 중심만 위치만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 고리 I 고리예요. I 고리, 그냥 I라고 합시다. I.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만 대입해주면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적분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이 식을 바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고리가 n번, 이렇게 이제 n번, 뭐 3번, 4번 감겨져 있고 더 많이 뭐 30번, 100번 이렇게 감겨져 있다면 그 숫자만큼 곱해주면 자기장 세기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림에 여기 19-28번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 역시 이제 오른손으로 4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펴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위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즉 외부에서 보자면 이렇게 하나의 자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N극에서 자기장이 밖에서 보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S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어디로 가냐면 예제 19-8번 문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도선이 있어요. 하나는 I1이 흐르는 직선 도선이고 다른 하나는 원형 전류고리인데, 5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그러면 I1에 의한 자기장과 I2가 만드는 자기장을 더해준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로 잡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로 잡고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하나에 의한 건 2파이R분의 뮤제로 I고 다른 하나는 2R분의 뮤제로 I가 돼서 이렇게 이제 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러 번 감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의 축상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감겨져 있는 이런 도선을 솔레노이드 또는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일이 연달아서 일직선상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이거 역시 오른손 법칙으로 작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왼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데, 요 극이 바로 N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그 값은 이렇게 나오네요. 19-19에 보면 뮤제로 NI라고 이제 쓸 수 있는데, I는 이제 전류가 되는데 요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돼서 어떤 길이분의 L분의 요 안에 감긴 전체 가문수 대문자 N, 요 L분의 N이 바로 소문자 N,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문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시험에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죠. B는 뮤제로 NI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쭉 넘어가서 솔레노이드에 적용시킨 암페어의 회로 법칙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면 전자석이 바로 솔레노이드예요. 그러니까 전자석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니까 사실 전류 자체가 이게 자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석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긴 막대 형태로 만들려면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A번 그림처럼 솔레노이드를 만들면 되겠죠. 흐르는 전류에 따라 자기장의 극의 방향도 바꿔줄 수 있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자, 19-8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예. 평행도선이에요. 말 그대로 평행도선. 그런데 이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는 I2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형태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주어진 그림에서 보면, 자, I1은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을 B2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반대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I2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요. I2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런데 I1이 그 주변에 와 있잖아요. 따라서 I1은 I2가 만드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I1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장이 B2입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건 바로 I2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I2가 만드는 자기장은 오른손의 이 엄지손가락을 I2로 일치시키고 주변에 4개의 손가락을 감아주면 이 I1이 있는 곳, I1은 이제 수직 위쪽에 있다고 하자면 이렇게 나오는 B2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이 벡터처럼 B2의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I1에게 이제 자기장 B2가 영향을 미치는데, I1이 B2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력을 받는 거죠. 근데 자기력은 이 I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돌리면 이 아래쪽 방향으로 F1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I1에 작용하는 또는 I1이 받는 자기력이 F1이 되는 거죠. F1의 크기는 ILB입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구해봤었죠. I1 곱하기 이 길이 L 곱하기 B2 이렇게 해서 F1을 구해볼 수 있고, 이 과정이 이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1 L 곱하기 B2가 되는데, B2는 I2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죠. 그래서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2파이 R분의 뮤제로 I2가 적용이 되는 거고, I1 곱하기 L인데요. 양변을 L로 나눠요. 그래서 L분의 F1 그러면 이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돼요. 공부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I1하고 I2의 곱에 비례하고 R에는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2파이 R분의 뮤제로 I1, I2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거까지는 외우기에는 좀 이미 앞에서 다 많이 외웠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바로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전개해서 구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설명하면 I1이 만드는 자기장에 I2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I2가 만드는 자기장에 I1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1이 만드는 자기장하고 I2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I2, I1에게 자기력을 가하는 거고, 그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하면 그 힘 F1, F2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되는데요. 지금 왼쪽은 전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고,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이제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힘의 방향까지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인력이 작용하고, 반대 방향일 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9장까지 다 정리가 되었고요. 19-9절은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과제를 하나 이제 출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 과제는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9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속도 선택기라는 장치에
작동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림에 보게 되면 여기 19-9번 그림이 되는데 금속판 두 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위쪽에는 양전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음전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전하, 음전하 사이에는 그 사이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전기장이 위에서 아래 방향에 이 녹색 선으로 표현이 돼 있죠. 전기장이 있고 그런데 여기 이 공간에는 또 자기장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은 여기 X표로 돼 있어서 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나가는 이런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죠. 전기장은 아래로, 자기장은 저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교차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입자 선원에서 여기서 이제 전하가 양전하가 하나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투입이 돼요. 그때 투입되는 속도가 진입하는 속도가 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Q가 오른쪽으로 이제 V가 가고 있는데 전기장에 의해서는 전기력을 그리고 자기장에 의해서는 자기력을 받겠죠. 그래서 자기력과 전기력을 각각 FB, FE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FE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Q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QE가 되는 거고 FB의 크기는 Q가 V라는 속도로 B 속을 수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QVB가 되겠죠.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게 되고 이게 양전하니까 전기력은 그냥 전기장의 방향대로 아래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QE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Q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물체도 그림이 되겠죠. 비번 그림이. 자, 그런데 이 속도가 적절한 속도가 되게 되면 이 QE하고 QVB하고 같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요거 같다는 얘기는 양변이 같으면 V는 B분의 E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입자가 힘을 받지 않고 힘이 두 개가 같으니까 평형이 돼서 즉 평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진입하던 원래의 속도 그대로 방향이 변하지 않고 속력도 변하지 않고 여길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되겠죠. 따라서 입자의 속도는 B분의 2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입자의 속도를 특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 선택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에 관련돼서 요게 이거임을 보여라 그랬는데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B는 1.5 테슬라가 되는데 그리고 전기력은 얼마가 될까요? 전기력은 뭐 6천 뉴턴 퍼 쿨롱 뉴턴 퍼 쿨롱. 이게 이제 전기장이죠. 전기장의 단위 또는 볼트 퍼 미터 6000 볼트 퍼 미터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입자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러면 V는 B분의 2를 직접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V를 구해주는 이 문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까지 하고 수식까지 다 써서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9번이 오늘 이제 출석 과제라고 할까요? 출석 과제. 여러분들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동영상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공부를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9번을 출석 과제로 이제 풀어 주시는 그런 제출을 하는 건데 제출 방법은 문제까지 쓰고 문제 쓰고 네. 답은 이제 풀이죠. 주관식이니까 풀이. 뭐 증명을 해야 되고 숫자 대입해서 또 답을 구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PDF로 과제 게시판에 제출을 합니다. 전자패드가 있으면 요거 그대로 이제 그래픽으로 따서 손으로 직접 수기로 풀어야 돼요. 수기. 손으로 직접 풀이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종이나 보고서 용지에 풀어서 이걸 사진 찍어서 PDF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9장 우리 자기장이었는데요. 전기장과 자기장 두 개를 다 이제 공부한 겁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여기 단원이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